여기 이제 소개하시는 사장님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처음에는 전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시에 참가했는데 효과를 하나 둘 보면서 지금 1년에 한 10번 정도 전시에 나간다 그래요. 전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 체험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당히 공감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분이 성공한 것 중에서 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뭔지 제가 그걸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 주장하는 건 뭐냐면 첫째,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 남들이 카탈로그 제작한데 가지고 평범하게 만들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카탈로그를 갖다 만들어라. 근데 그걸 제가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걸 100% 따라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장님은 취급하는 아이템이 양말입니다. 양말. 그러니까 양말은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색상도 다양하고 하니까 이 카탈로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책처럼 돼 있어야 바이어들이 거기서 어떤 모델을 사겠다고 해서 쫙 그중 선택을 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템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참가하신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카탈로그가 중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판단이 드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받은 바이어들이 버리기 아깝다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명함도 이렇게 보면은 한글, 영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한자도 변기를 해요. 요즘 보면은 중국의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규모로 봐서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자로 변기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저도 해외에 있다 보면은 전시에 참가한 우리 사장님들 또는 무역사절단으로 오신 사장님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명함을 좀 카피를 좀 해달라. 다 떨어졌다고. 자, 어떻게 하든 카피를 했으라도 바이어에게 전달해서 연락처를 전달하는 건 좋지만은 그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명함도 하나 제대로 그게 안 되는 업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상담하러 가실 때는 명함은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카탈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보면은 카탈로그 다 떨어졌다고 이거 좀 빨리 어디 가서 카피 좀 해달라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카피한 카탈로그가 제대로 바이어한테 인식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탈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명함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은 호텔을 선정할 때하고 식사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호텔은 가능하면은 전시장에서 가까운 데로 정해라. 호텔이 전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동하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상담도 잘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로를 갖다 확 풀기 위해서는 스파를 갖다가 꼭 한다 그래요. 이분은. 그래서 스파를 해서 몸을 갖다가 확 풀고 그 다음에 잘 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느낀 거는 대단하시네. 근데 저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전시에 참가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을 거다. 왜냐? 영세하셨기 때문에 호텔보다는 가능하면 좀 저렴한 데를 찾아가셨을 거고, 식사도 그죠? 뭐 고급보다는 뭐 적당하게 일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전시에 자꾸만 참가하시면서 성공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뭡니까? 내한테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쓰는 것도 제대로 써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효과만 더 크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전시에 참가해서 성과를 거두셔가지고 이 사장님처럼 좀 가셔가지고 스파도 즐기시고, 그죠? 또 잘 드시고, 또 여유가 되면은 전시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 좀 이렇게 다니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개최하면은 대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부산에서 개최된 전시에 참가했다면은 끝나고 바로 귀국하시는 게 아니고 그 부산 아니면 그 나라의 수도 가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오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왕에 그 나라에 갔을 것 때문에 항공료까지 들여가지고 갔으면은 미리 그 관련된 유통상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시장 전반적인 것도 파악을 하고 또 보면은 양말 같은 경우는 큰 유통상가만 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기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취급하고 계신 아이템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개최되는 부대 행사는 꼭 참석을 하신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서 개최되는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죠? 섬유 같은 섬유 세미나, 또 뭐 심포지엄, 그죠? 패션쇼, 뭐 이런 것들이 열리면은 꼭 참가해서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걸 갖다 보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겨우 이제 내가 전시에 처음 참가해요. 돈을 갖다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가면은 회사 대표로 내 혼자 가는데 전시 부서 지키기도 바쁜데 뭐 저런 데 찾아가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거기에 충실하지만은 이제 전시에 참가를 통해서 성공을 좀 거둬서 부스에 직원도 데려갈 여력이 되고 또 부스를 그동안에는 한 개 부스만 참가했는데 2개, 3개 부스 정도 참가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계실 필요 없이 돌아가면서 직원도 다른 부스를 다니면서 다른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출시했는지 이런 걸 좀 보고 또 세미나나 이런 데 참가해서 트렌드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다가 같이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독특한 거, 차별화된 거는 뭐냐면은 전시에 참가 전에 바이어들은 거의 50%는 미리 만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개해 드렸지만은 전시회의 가장 좋은 효과가 뭐냐? 짧은 기간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바이어를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만날 수는 있잖아요. 만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분은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바이어를 만난다 하면은 50명의 바이어는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오도록. 그래 해야 성과가 나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바이어를 갖다가 만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제가 이제 9월에 중국의 전시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제 교포무역인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주로 섬유 관련된 전시회만 유명한데, 그죠? 상해, 인터텍스타일, 그다음 저 파리에서 열리는 거 이런데 몇 군데만 찾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만은 오셨는데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하루하고 반나절 있다가는 간대요. 그럼 여기 쭉 안 둘러보세요. 하니까 그 둘러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미리 약속된 업체들만 둘러보고 가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갔을 때 거기 전시에 참가한 업체들이 한 4,000개 업체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제대로 된 바이어 같으면은 자기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4,000개 업체를 다 다닙니까? 그죠? 딱 미리 약속됐는데 연락 온대. 그런데만 연락이 왔더라도 내가 가봐야 되느냐 안 가봐야 되느냐 미리 판단을 했어. 짧은 기간에만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바이어들이 알짜배기 바이어인데 그렇지 않은 바이어들은 그냥 뭐 돈 되는 게 있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이어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별로 실익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효과가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리 뭡니까? 온라인으로라든지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서라든지 바이어들, 전시회 주최 측에서 만든 디렉토리를 미리 본다든지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전시 부스로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 때도 뭡니까?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색다른 제품이다. 차별화된 제품이다. 이런 걸 알려가지고 방문하도록 유인을 해야 오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바이어들이 엄청난 바이어들이 온다 해가지고 기다렸다가는 효과적인 결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50개 업체를 발굴하는데
업체당 그 바이어하고 주고받은 매일이 철로 이를 만들어 놨는데 5cm 내지 6c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매일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성사가 되지, 안 그러고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도 차별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야기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쭉 교과서적인 게, 야, 어디서 바이어나 이런 데로부터 오퍼하나 뭐 이런 게 오면은 48시간 내에 회신을 해라. 이렇게 해요. 교과서에서 48시간 내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속하게 회신을 해주라. 이래요. 아, 내가 뭐 당장 답을 못 주면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가라니까 내가 조사를 해서 알려주마. 그거라도 빨리 48시간 내에 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전시장에 갔다 오고 이러면 바빠가지고 바로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2주 내에 해라. 좀 빠르면은 일주일 내에 답을 주라. 이러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전시에 오늘 만났어, 바이어. 그러면은 호텔이 가까운 데 있다잖아요. 그럼 호텔로 갔어. 몸을 풀고는 그날 만난 바이어한테 바로 메일을 보낸대요. 아, 오늘 너 만났는데 반가웠다. 그죠? 반가웠다. 그럼 내가 내일 모레까지 여기에서 상담을 하는데 너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본사하고 연락해서 빨리 답을 줄 테니까 내일 시간 되면은 다시 오너라. 이런 식으로 던진대요. 그러면 이 바이어가 왔다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날 다시 오게 되고, 다시 왔다는 건 뭡니까? 계약에 좀 더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로는 만났으면은 그날 바로 땡큐 레터를 보내라. 감사 편지를. 그죠? 그러지 않고는 그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는 좀 참고해서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단하게 나는 영어 공부를 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그래서 자기는 대학에서 전공을 뭐 했냐면은 영문학을 전공을 했다. 영문학 전공했으면은 뭐 레터 간단한 거 주고받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그때 대학 들어갈 때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들어갔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 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들어가지고 그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문 레터도 써야 되고 하니까 필요성을 절감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어렵게 자기는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중학생을 위한 나의 첫 영장문 연습. 그럼 이건 뭡니까? 중학생용이잖아요. 중학생이 쓰는 영장문 같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지 라이팅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EBS 교재인데 지금도 매일 뭡니까? 아침에 아마 6시부터 한 7시 사이에 그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하는 걸 갖다가 한 5년째 듣고 있다는가 그래요. 매월 하나의 교재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부단하게 영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면 영문 레터 보낸 걸 갖다가 쭉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은 영어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우리 같으면은 그걸 갖다가 복문으로 하고 중문으로 해가지고 안에 뭐 길적 해가지고 한 서너 줄 해가지고 한 문장 이라는데 이분은 그게 간단하게 해요. 요점만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데 영어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구나 이걸 갖다가 느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가다 이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렵고 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패하는 전시회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시회 참가해서 실패를 하고 싶다면 이대로 따라 하시면은
제가 100% 장담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실패를 하는 전시예요. 자, 뭐냐면은 상담 요원이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뭡니까? 통역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역원을 그냥 쓰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제 전시회가 오픈되는데 그날 통역원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통역원이 이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통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통역을 잘하려면 먼저 그 제품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가 미리 알아야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그날 이제 오래 해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역원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 소개한 데다가 미리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통역원한테 카탈로그도 미리 보내고 제품도 미리 이해를 시키고 하루 전날 만나가지고 충분히 전달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영세 가지고 통역원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구글 번역기 갖다 놔놓고라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태리 바이어를 만났다. 그럼 구글 번역기 갖다 놓고 한글로 치고 번역은 이태리어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또 받고. 미리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제품이 진짜 차별화된 제품이고 신제품인데 내가 그동안에 해외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또 나이도 있고 해서 영어를 못하지만은 제품은 끝내준다. 그래서 내가 구글 번역기를 쓴다. 그리고 네가 내를 만난 거는 행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은 길이 열리는데, 아, 내가 은혜가 안 돼서 못한다 할 것 때문에는 영원히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시회 기간 중에 과음을 하면은 전시회 실패합니다. 아, 내가 실패하고 싶어. 그러면은 술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죠? 술을 많이 드시면 돼요. 제가 보면 전시장에 보면은 꼭 우리 기업들이 20개 이렇게 참가하면은 그 중에 10% 한 2개 업체 정도는 전날 약주를 많이 드셔.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다 밖에 노니까 막 긴장도 확 풀리고 막 기분도 좋고 하니까 그냥 막 술을 막 드셔가지고 또 어디 가면 와인을 좀 마시자. 그죠? 양주 마신다, 뭐 보드카 마신다, 막 이래가지고 막 드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전시장에 나타나시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실패하는 건 가지만 옆에 부스에 영향 미칩니다. 그죠? 분위기를 갖다가. 그래서 실패해요. 앞에 성공하는 업체는 어땠습니까? 가능하면 가까운데 전시장을 구해가지고, 그죠? 스파로 몸을 풀고 잘 먹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와서 이기려는 마음가짐 가진 업체하고 약주 드셔가지고 제대로 안 나온 업체하고는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담 부스에서 휴대폰 친구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나옵니다. 어디 가면은 휴대폰 보고 뭐 하고 있는데 어디는 보면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러면은 바이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바이어 같으면. 안 그래도 바쁜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보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왜냐? 내 제품도 차별화도 안 되고 가격도 해서 올해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빨리 인기 있는 부스 어떻게 하는지 빨리 공부나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가서 빨리 그런 걸 갖다가 인기 있는 부스 왜 지금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비라도 하는 게 낫지. 그 있으면서 휴대폰 막 잡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스 내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후진국 기업들 또 우리 기업들도 그래요. 보면은 뭐 도시락 시켜가지고 막 그 상담 테이블에 네 사람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먹고 뭐 잡담하고 막 이래요.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선진국 바이어 같으면은 제대로 된 바이어 같으면은 안 들어옵니다. 아, 내가 지금 바쁜데 왜 거기 들어가요? 그는 아까 가음하신 분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부스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 참가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업체는 다음에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요. 블랙리스트 올라가면은. 그죠?
왜냐하면 거기 공무원들이 놓아 있고 그러면 저 말이야 와가지고 약주나 드시고 또 와가지고 식사를 갖다가 말이야 그냥 이래 해갖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간대 가지고 지원 대상에서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적나라한 모습을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찍으려 도저히 강심장이 아니라서 못 찍겠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 사진 찍냐고 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못 찍고 왔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